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다 같이 기출문제, 이론문제, 95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가답안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문제 1번부터 봅니다. 다음 중 거래의 결합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거래 8요소 생각나죠? 거래 8요소. 자, 자산의 증가는 다 같이 무슨 변? 자, 그렇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이거 맞네. 자산의 증가 차변. 여러분, 부채의 증가는 무슨 변이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인데 차변이라고 써있네. 이거 틀렸다. 그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잖아. 그래서 틀린 건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자본의 증가 대변, 그다음에 자산의 증가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해서 1번에 틀린 것은 답이 1번이었습니다. 다음 2번 가봅니다. 다음 재무 자료에 의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온다는 건 알죠? 그렇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뭐가 나와요?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온다니까요. 그것도 기초면 기초끼리 해야 돼. 기초 자산 마이너스 기초 부채는 기초 자본. 기초 자본 얼마예요? 5만 원. 1번 문제는 5만 원 맞지요? 다음 기말 자본 물어봅시다.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 나오겠지요. 11만 원에서 5만 원을 빼니까 얼마 나와요? 6만 원.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그랬는데 여기서 계산법으로 당기순이익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나 써놓으실래요?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다 같이 무슨 얘기라고요? 당기순이익이라고요. 여기서 내가 돈 기초에 얼마 갖고 장사 시작했냐면 5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그게 기초 자본이에요. 기말에 봤더니 내 돈이 얼마 됐어요? 6만 원. 그게 기말 자본이에요. 5만 원보다도 지금 돈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러니까 이익 봤다. 얼마를? 만 원. 당기순이익은 얼마다? 만 원. 2번 맞는 말이지요? 다음. 단기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보면, 자, 단기 부채는, 여기 부채가 4만 원 있다가 5만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얼마가 증가됐나요? 여기는 지금 만 원만 증가된 거죠? 만 원 증가 플러스 만 원이라고 써줄까? 자산은, 기초 자산은 9만 원 있었어요. 또 11만 원이네요. 얼마 증가됐어요? 2만 원이 증가된 거죠? 그러면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부채보다 맞지요? 그러면 3번도 맞지요? 맞습니까? 자, 기말 자본은 5만 원이다. 아니죠. 기말 자본 얼마나 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냥 우리는 상식선에서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3번 봅니다. 다음 중에서 재무상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과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나왔는데요.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죠. 통화대용증권도 현금이잖아요. 현금 맞죠? 2번. 선급금은 자, 미리 계약금을 지급하면 다 같이 무슨 금? 선급금 이것도 맞네요. 임대보증금은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을 받아야 합니까? 임대보증금은 내가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주인의 입장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임대보증금은
부채죠, 부채. 추후에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채무, 빚이다 이 말이에요. 임차 보증금하고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3번이 틀렸다. 미지급 비용은 단기에 기속하는 비용 중 약정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거. 여러분 결산분기 해봤잖아요. 미지급 비용. 그리고 차변에는 비용의 이름이 온다.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라고요. 다음 4번. 4번은 결산 시 미수이자 분계를 누락했대요. 그러면 기말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여러분 분계 한번 해보자. 미수는 무슨 변이라고? 차변. 무슨 변? 차변. 수 다음에 뭐가 와? 수익. 미수 수익이라고 분계해야 되고, 대변에는 여러분 수익이 와야 되죠? 여기가 수익의 이름 뭐가 와? 이자 수익 이렇게 와야 되죠. 분계한다면 결산분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수 수익은 자산이에요. 자산을 적게 한 거지요. 안 했으니까, 누락했으니까. 다음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수익도 적어지는 거네. 요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산이 과소계상되거나 수익이 과소계상된 거 다 몇 번에 있어요? 오케이. 금방 찾았네요. 3번으로. 됐습니까? 됐다고 해주세요. 다음 5번. 다음 중 받으름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는 그랬어요.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으면 차변에 무슨 어음? 대변에 받으름 가는 걸 물어봤어요. 그지요? 1번은 아니죠. 2번. 상품 매출하고 수취한 약속 어음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같이 여기 받으름이죠. 받으름을 배에서 양도했다. 다 같이 무슨 양도? 배에서 양도했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제3자한테 넘겨줬으니까 받으름이 무슨 변에 가는 거예요? 대변에 가는 경우 맞네요.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값 갚았어요. 외상매입금. 받으름이 대변에 가는 경우는 다 같이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답 나왔죠? 다음 3번 봅시다. 예상매출금 700만 원을 여러분 매출처 발행 어음으로 받았다. 어음 받으면 다 같이 차변에 무슨 어음? 받으러. 매입차에 발행한 약속금 7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나갔고 어음 발행했다. 이 말은 다 같이 무슨 어음이었어요? 요거 오늘 상환했잖아요. 지급어음 차변에 부채 감소 가야 되겠지. 받으러 어음이 대변에 가는 경우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2번 맞습니까? 다음 5번 6번 비유동 부채 그랬어요. 비유동 부채는 여러분 1년 이후에 상환할 거. 비유동 부채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채 장기자가 들어가는 거.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 정도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비유동 부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채는 여러분 장기예요, 장기. 1년, 보통 만기가 3년이니까. 그래서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거 답은 몇 번입니까? 예, 요것은 여러분 컨닝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걸 컨닝하는 방법은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예, 벌써 컨닝하는 방법부터 배우면 안 되잖아요. 2급부터.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답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다음 7번. 7번은 다음 거래에서 기말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예상 매출금이 지금 3천만 원 있어요. 3천만 원에 대하여 다 같이 몇 퍼센트 대손?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하여 2%는 얼마 나와요? 60만 원을 예상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예상액 얼마가 있어요? 60만 원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치요?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대손 충당금으로 갖고 있는 게 있네? 그치? 얼마가 있어요? 10만 원을 빼면 부족한 게 얼마예요? 50만 원을 설정한다 그랬죠? 이 설정에 차변에 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뭐?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개하는 거 결산 분개 해봤지요?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다음. 자, 다음 8번 문제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재무제표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는 뭐 예를 들어서 1번 재무상태표, 2번 손익계산서, 3번 현금흐름표, 네 번째는 뭐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요거 아닌 것은 이라고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재무제표의 종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요. 다음 여기서는 일정 기간 동그라미, 일정 기간, 장사를 잘했나 못했나 성적표, 일정 기간, 그러면 그것은 다 같이 뭘 말합니까? 손익계산서, 경영성과. 여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고 적어주세요. 일정 시점, 고정된 거예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9번 봅니다. 9번은 여러분 재고 자산에 관련된 건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할 수 있겠네요.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대요. 자, 그러면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방법은 여기다 적어놨는데 물가가 상승했을 때 다 같이 크기 비교 선의총후 앞글자만 시작. 가장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가 가장 큰 방법은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 이, 총, 후, 크기 비교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기말 재고가 가장 큰 방법은 그 다음에 이익이 가장 크다 같은 얘기예요. 이익이 가장 큰 방법은 물가가 뭐 하고 있을 때,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다. 그럼 가장 작은 방법은 이익이 가장 작은 방법은 후입선출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출원가가 가장 작은 방법은 그러면 선입선출법이 되는 거지.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랑 서로 반대니까. 그런데 지금 물가가 상승할 때는 물어본 게 아니고 뭘 물어봤다고? 물가가 하락할 때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선, 이, 총, 후 크기 비교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기말재고가 가장 작아지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가장 큰 방법이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럼 매출원가가 가장 큰 방법을 물어봤나요?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 그러면 요 크기 비교가 여기서부터 가장 크니까 적은 순서는 뭐가 돼요? 매출원가 가장 작은 건 후입선출법이다. 요거 좀 어렵겠네요, 여러분. 예, 요것은 재고자산편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 그러면 생각하면 파트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10번. 다음에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 금액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 취득 시 발생하는 설치비,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에 포함한다. 여러분 사용 가능 후, 여러분 사용 이후에 취득한 이후에 지출했다, 수선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해당 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수선비로 떨어보면 비용을 떨어야 되네. 비용으로. 수선비. 취득원가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용으로 떨어야지. 다음 유형자산을 본래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시운전비. 해당 자산에 포함한다. 그 다음에 본래 의도대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운반비. 매입할 때 들어가는 해당 부대 비용들은
해당 자산에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사용 후니까 사용 전이면 해당 자산에 포함한다. 사용 이후는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떨어라 이런 얘기죠. 다음 11번. 11번은 자, 매출과 관련하여 다음에 분계에서 가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항목은 그랬어요. 문제를 봤더니 상품을 매출했어. 그치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품 매출했으면 상식적으로 돈을 받아야지요. 그럼 돈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현금 받을 수 있지요? 예금 받을 수 있지요? 외상할 수 있지요? 근데 예수금은 부채잖아요. 여러분,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의 돈을 잠시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게 예수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여기와 관련이 없어. 상품 매출과 관련이 없잖아. 그치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에서 뭐라고 했나 보니까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에서 부채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틀린 것,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지문은 하나씩 꼼꼼하게 반드시 읽어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 지문 계속 여러분들 이론 시험에 나오니까. 자, 부채는 다 같이 1번 읽어봐. 시작. 부채는 1년의 기록으로 유동과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과 비유동. 유동은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거고 1년 이후에 갚아야 하는 것은 비유동이다. 다음 부채란 2번 시작.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이외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아주 부채의 정확한 뜻이에요, 이게. 봐보세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과거의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기업 회사가 부담하고 있어야 돼. 그 부담하고 있어야 할 채무다 이 말이에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빚이라면 나중에 미래의 돈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지. 우리 회사에서. 그래서 그렇게 유출 예상이 되는 의무다 의무. 갚아야 할 채무니까. 다음 3번 보면 단기 차입금 그랬어요.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에 결제해야 하므로 우리는 무슨 부채로 본다? 유동부채로 본다.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이 말은 결산일로부터 이런 얘기야. 즉 12월 31일 1년 이내에 자원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 그랬는데 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야죠. 반드시. 왜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이 1년 이내로 도래한다면 이제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지.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했기 때문에 무슨 부채? 유동부채. 다 같이 무슨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나요?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잘 나와. 잠깐만 예를 들어보면 잠깐만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차입금 중에 차입금 중에 장기 차입금이 있잖아.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은 내가 돈 빌렸어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장기 차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맞나요? 대변의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 여기에 만기가 3년이야, 3년. 그러면 여러분 3년이면 자 1년 지나면 2년 남죠? 맞아요? 2년 지나면 1년 이내로 도래하죠?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장기 차입금은 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죠. 그치요? 요거 이제 너는 이제 1년 이내로 갚아야 할 기간이 1년 이내다 그러면 비유동부채가 아니야. 너 이제 유동부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비유동부채를 없애버려요.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에는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이름 하나 적어주실래요? 유동부채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 유동부채에 바꿔주는 이름이 뭐냐면 메모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다 같이 뭘 한다고?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라고 적어주세요. 유동부채, 이렇게 유동부채로 적어주세요. 유동부채로. 다음 13번 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사무실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어디 비용이라고? 여러분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다 같이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여기 여러분 키포인트야.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은 전부 다 사무실 비용이다. 요걸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과 비료 시작. 로로 끝나는 말 그러면 예외 요거 딱 예외 두 개만 써요. 예외 요것은 빼놓고 이런 얘기야. 1번 개발비.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야. 비용이 아니라. 2번 기타의 대선사업비. 요건 영업의 비용. 요 두 개만 예외적으로 이렇게만 하고 자 여가 비료 이자비용 아니죠? 여가 비료비 통신비 여가비 개발비 요거 개발비는 여러분 B자가 들어가도 아니라 그랬지? 무슨 자산? 무형자산. 여가 비료의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아. 됐습니까? 그러면 12만원에다가 8만원 더하고 20만원에다가 21만원을 더하면 41만원이 나옵니다. 답 맞습니까? 다음 14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및 출자 형태가 있고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물리적 형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화폐성이다 비화폐성이다? 비화폐성이다. 여러분 화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액이 확정된 거예요. 대여금, 외상매출금 이건 금액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나 비화폐성은 여러분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비화폐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팔아서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팔아서 현금화가 되는 것은 비화폐성이다라고 이해하세요. 알았나요? 현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비화폐성이다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맞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는 유형자산이 아니다? 아니 토지도 유형자산이지요?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면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답 몇 번? 토지, 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다 같이 14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다음 여러분 15번 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말이에요. 계속 강의를 지금까지 할 때마다 이론을 상당히들 어려워해서 제가 이론을 3번을 찍으라고 항상 내가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이론이 3번 찍으면 3문제 아니면 많이 나오면 4문제 나와. 근데 이번 횟수에 있잖아요. 전산회계 1급 시험에 이론 시험이 3번이 8문제 나왔대요. 3번이. 깜짝 놀랐다. 대박이야, 대박. 3번만 찍으면 3번, 4번째만 맞지. 그거라도 맞으라고 내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8문제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여기 지금 전산회계 2급이잖아, 이것은. 전산회계 1급 시험이에요. 대박이야, 대박. 와, 제가 이래요, 좀. 멋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 일단은, 여러분,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알았나요? 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봐서 내가 익혀야 됩니다. 다음 15번 봅니다. 다음 중에서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증가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돈 벌어들인 거잖아.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용이 발생됐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1번 봐봐. 1번. 회사 화장실에 거울을 파손해서 교체했다. 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죠?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수선 비. 그래갖고 비용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가야, 감소야? 감소. 여러분, 직원의 애경사, 경조사비로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복리후생비라고 지출하면 되는데, 비용 발생됐지? 증가, 감소. 감소라고 써야지. 명절이 되어 선물 세트를 구매, 거래처는 여러분 접대비야, 기부금이야? 접대비, 비용 발생됐어요. 증가, 감소. 지금 당기순이 감소하는 경우잖아, 여기까지는. 그럼 다음 4번이 증가하겠지, 뭐. 4번은 보자. 회사에 보통 무슨 이자가 들어와? 요걸 봐같이 우리는 무슨 수익이라고 불러? 이자 수익은 수익의 발생이지? 요건 이익이 증가되겠지요. 그러므로 15번에 답은 몇 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도 안 쳐요? 짝짝짝짝짝짝. 공산당이야?